안녕하세요, 후보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계기는 김문수 위원장님께서 후보분들이 너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 범위를 제한적이다 보니 이렇게 영상으로 보일 수 있는 배려를 해주신 거고, 그 다음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예비후보 경선 승보 서약서에 동의하시면 네. 여기에다가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지역구는 라 선거구이군요. 네. 네, 이제 이렇게 서약서는 작성을 했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후보님이 어느 지역구에 나와서 활동을 하시는지 네, 앞에 화면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순천시 섬산, 매곡, 중앙, 향, 저전, 시의원 예비후보 이진영입니다. 지금 후보님께서 특별하게 그 라 선거구를 거기에 지금 출마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 순천이 고향이 아닙니다. 네, 제가 20살 때 순천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오게 됐는데 그게 2003년입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제가 지금 나이가 43인데요. 정확하게 이제 23년 순천에서 거주를 하게 됐는데 대학을 순천대학교로 오다 보니까 원도심에서만 제가 23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원도심에서 자라면서 여러 가지 일도 하면서 이곳의 문제점도 볼 수 있게 되었고 이곳을 제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대학교를 다니시나 했더니 대학교 때부터 여기에 내려오시게 된 거예요? 예, 네. 고향에서는 20년 살았는데 여기서 이제 23년 살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면 그때부터 제2 고향인 거잖아요, 순천이. 맞아요.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제 발전 방향도 봤을 거고 이렇게 쭉 생활을 해 오셨을 건데 그럼 정치를 내가 직접 뛰어들어야 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게 된 그 계기랑 언제쯤 그렇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2003년도에 순천대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말입니다. 교문에서 딱 들어가는데 좌우에 현수막이 나무나무 사이에 딱 걸려있어요.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이런 현수막이 쫙 걸려있는 거예요. 다만 이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학생회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2월 31일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끝장 집회가 서울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모 여대 총학생회장이 겨우 21살이었는데 20일 넘게 물과 소금까지 끊고 단식을 했던 그런 것도 보았고, 제가 2005년 10월 25일에는 현대하이스쿨 비정규 혈백투쟁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 진압봉이 맞아가지고 뼈가 5조각이 났어요, 이쪽이. 그래서 철심을 받고 또 뼈 수술까지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학생운동을 하면서 느낀 것, 그리고 당시에 선배님들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살고 있고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과거의 선배들이 피 두고 싸운 투쟁의 결과물이다. 예, 아마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행동하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필요함과 소중함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때부터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학생 때부터 거의 모든 인생이 정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정치 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쭉 연관해서 직접 현장, 즉 필드에 뛰어드는 건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그렇진 않고요.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습니다. 학사, 석사까지 하고 27에 늦게 가다 보니까 저는 장교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 반 군생활을 했는데 전역하는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역해서 처음 들어간 곳이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였어요. 거기서 2014년도에 후보자들의 서류를 접수하고 했었는데 당시에 순천에 현안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김선동 의원이 혈당 투척 사건으로 의원직이 상실을 하면서 7.30 재보선거가 터졌는데 당시에 이제 후배가 모 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선거법이라든지 행정에 좀 잘 하다 보니 거기서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14년, 16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17년 대통령 선거, 18년, 22년 지방선거,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도 참여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참모의 역할로 정치를 입문해서 지금의 정치를 12년 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후보로 나서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제 정말 후보로 뛰는 건 이번이 처음이긴 하지만 모든 그 대중소 선거를 모두 다 직접 또 거의 뛴 거나 마찬가지로 경험해 보시고 하셨네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순천대학교 입문해서 여기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시내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보셨을 건데, 그럼 지금 현재 나오신 지역구에 뭐 삼산 매곡 이런 곳의 문제점은 뭐였을까요? 원도심 참 문제점이 많은데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제가 2003년도에 순천에 처음 왔을 때에는 참 원도심이 북적북적했습니다. 중앙동만 가도 사람이 많고 지하상가 가도 사람이 많고 그랬었는데 지금 뭐 오천동이라든지 금당이라든지 아니면 신대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곳으로 분산되다 보니까 우리 원도심에 있는 상권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인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인구 관련된 표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한눈에 보일 거예요. 사실은 2022년도에 원도심의 인구가 42,000명이었는데 지금 43,000 늘었죠. 이것만 보면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여기 밑을 보시면은 명확하죠. 삼산동에서 3,000명이 늘었고 매곡, 향동, 중앙서점은 줄었어요. 네. 삼산동은 젊은 세대가 아파트가 신규로 생기다 보니까 인구가 늘었는데 매곡, 향동, 중앙서점은 전통적으로 오래된 아파트와 주택, 주거 가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렇죠. 또 노령 인구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곳에 침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도시 자체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그에 대한 활력을 아파트에서 유입된 인구로만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인구가 그래도 늘었고 신규 아파트도 생겼으면 상권들이 활성화가 돼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원도심의 인구가 특히 영당동의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중앙동 상권이라든지 순천대학교 상권이라든지 문화 A거리 상권, 지하상가의 상권, 그리고 시장 있지 않습니까? 웃장시장 있고 중앙시장 있습니까? 상권이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도심의 문제는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쇠퇴하고 쇠락하고 있는 와중에 아파트를 통해서 인구는 늘었지만 상권의 활력은 늘어나오지 않다. 그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예전처럼 시내가 북적북적해야 하는데 이제 그것 또한 외부로 분산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또 시내에서 여러 가지 좀 활발하게 북적일 수 있는 그런 또 묘안이라던가 이런 정책적인 활동들도 있기는 하던데 이제 입성을 하시게 되면 지금 이제 여러 중앙동이라든가 원도심 지역을 이제 활성화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적북적하게 다시 만드는 게 이제 주 현안이시잖아요. 약간 외부로 이렇게 펼쳐지긴 하였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특별하게 또 신경을 쓰시고 계실 건데 후보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 비롯하여 피하라고 싶으신 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동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순천시에서는 빈 공간 활용을 위해서 빈점포에 임대해서 웹툰 애니메이션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명에 또 다녀왔는데 웹툰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은 건물주에게 매우 좋은 일입니다.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활력도 생기겠지요. 다만 이 정책이 아쉽다라는 것은 제가 23년 동안 문화예술, 특히 영상과 예술 쪽에 종사를 해왔습니다. 이 종사자들의 특징은 사무실에서 1인이 작업하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활동이 좀 적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드나들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도심 활성화와는 좀 거리가 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의 정책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보다도 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쪽에는 특정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된다. 빈 점포에 웹툰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하상가에 있는 분들도 지상으로 올라와서 장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웹툰과 애니메이션 기업들이 그 안에서 자금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문화예술 6차 산업에 대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웹툰도 만들고 애니메이션도 만드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도 체험도 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인근에 있는 상가에 도움을 줘서 멋진 간판을 만들어준다든지 굿즈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은 사람이 드나들어서 활력이 생기고 살아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후보님께서 오시면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자료들도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여기 보면은 연탄을 쓰지 않아도 되는 환경, 그리고 이건 지금 어떤 건가요?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면. 그래도 준비해 오셨으니까. 아, 예. 참, 이거는 사실은 공약을 물어보신다고 하면, 네. 혹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네.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겨울이 되면 봉사활동으로 연탄 배달을 하곤 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아직도 연탄을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곳이 이제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은 큰 도로에는 도시가스관이 매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집까지 들이는 인입 비용은 개인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입을 하면 될 텐데, 첫 번째로는 그 비용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걸 그렇게 인입 비용을, 자기 집까지 들이는 비용을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잘 몰라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신청을 하는 방법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전 이것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지금 연탄을 지금 아직 쓰고 있는 모든 분들께, 지금 여기 보니까 도시가스가 어려운 지역은 LPG 배관망 대안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일단은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우선 먼저이고요. 네네. 도시가스가 설치가 되지 않는 것도 어려운 있습니다. 지역은? 네, 그런 데는 LPG 배관망도 사용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난방연료를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난방연료를 잘 이렇게 소모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단열을 조금 잘 해주게 되면 네. 난방연료비가 좀 낮춰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좀 개선을 해서 연탄 쓰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좀 만들면 좋겠다. 이 사진은 뭔가요? 이건 제가 가슴이 아픈데, 네. 저는 성공동을 동네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동하는 동네 청년, 동네 걷는 진영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순천시에 있는 분리수거함이 각각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에요. 네.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설치가 안 된 곳도 있죠. 설치가 된 곳도 있는데 규격이 다 달라요. 네. 규격이. 그리고 설치 주체는 순천시이겠지만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저는 이 위쪽은 순천대학교 앞에 있는 원룸촌이에요. 제가 우연히 걷다가 들었는데 청소부들이 여기는 정말 힘든 곳이야, 청소를 잘해야 돼라고 하는 곳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처럼 관리 소상제를 통해서 노인자리 확보도 하고 누군가가 관리하고 할 수 있게끔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연결인데, 보면 저기 매곡동이라든지 향동 위쪽에 보면 좁은 도로, 그 다음에 산비탈 중턱에 살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도로도 없고,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면 염화가스도 있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연탄도 보여요. 연탄을 쓰고 있다는 증거 사진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걸 보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하루빨리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 사진도 참 가슴이 아픈데, 원도심에 보면 그 순천 의료원 앞에 약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국 앞에 이 사진이에요. 저희 선배님이 운영하시는데, 노령 운전자가 차를 가지고 들어가 버렸어요. 차량이 돌진돼가지고 네, 이 상황이 된 거네요. 급발진으로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는데, 이 사건이 있고 며칠 뒤에는 그 근처입니다. 차량이 후진하다가 벽을 들이받았는데 모녀 두 분이 아주 크게 다치시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도 그랬고 지금 이 사건 때도 그랬는데, 보행 안전을 위한 가이드가 좀 필요하겠고, 순천시를 관리하는 인도와 차량이 적합하는 부분에는 안전 가이드, 즉
볼라드라든지 네. 안전 울타리라든지 네. 이런 것들 통해서 차량 추돌. 왜냐하면 시의원이 조례로 뭐 노인들에게 무조건 반납해라, 뭐 차량 어떻게 하라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만들어서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가슴이 아팠던 네. 그런 뭐 이 부분은 이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맞습니다. 네, 폐업이라던가 임대 네, 지금 네, 중앙동에 네, 실세를 해오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젊은 청년으로 나온 후보답게 열심히 많이 준비해 오시고 또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시겠지만 나중에 기회를 다시 한번 만들어 드리고요. 지금 지역민들 분들께 혹시나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하시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평범한 사람들, 시민을 지키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당,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당과 우리 순천시 지역위원회와 함께 이 지역을 지키는, 우리 서민들을 지키는 곳에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순천시의원에 출마하고 싶었던 것은 제가 평범한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걷겠다는 다짐으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걷고요. 돌멩이가 있으면 치우고 구덩이가 있으면 또 메우고요. 넘어지시는 시민이 있으면 제가 손잡아서 일으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시의원 되겠습니다. 순천시 예비후보 이진영입니다. 네, 이상으로 지금 행동하는 동네 청년 순천대학교에서부터 지금까지 20여 년 넘게 계속 지속적인 활동을 해온 민주당 순천시 의원 후보 삼산 매곡 중앙 저전 동의 이진영 예비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뭐 자료를 많이 가져오셨는데, 네, 이런 거 그래도 또 한번, 이건 삼산동. 예, 제가 동네를 걸으면서 응. 이 차트를 가지고 다니는데요. 응. 제가 군생활을 했을 때도 작전을 위해서는 이제 지도를 만들어서 갖고 다니듯이 동네에 보면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동네를 돌아야 되느냐에 대한 계획과 동네를 걸었을 때의 이동 루트 그리고 동네에서 있었던 주요 사항들을 표시해서 제가 이걸 다시 정리하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 이렇게 네. 동별로 이렇게 나눠서 동을 쭉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지역구를 지도를 보고 한 골목도 안 빼고 다 걸었습니다. 네. 여기 마찬가지로 지금 네. 향동, 저전동 또 있고요. 여기도 네, 지금 네. 마찬가지 네, 이렇게 네, 네. 좀 수기로 네. 직접 다 걷는 네. 아주 꼼꼼하게 모든 것을 네. 정말 네, 네. 다 활용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해 오셨는데 시간상 소개를 못 드려서 너무 안타까워요. 나중에 혹시나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